자, 43페이지에 범의 목적은 그 목적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되고 가능,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야 되고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적 위반이 아니어야 되고 그럼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통과하는 게 바로 103조예요. 103조는 정말 중요한 법조예요.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1회부터 지금까지 103조가 빠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중요한 법조문인데 이걸 103조를 우리가 103조 위반이 아닐 것. 103조 위반이 되어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3조 뭐라 부르냐.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103조를 사회 질서에 해당되면 이게 무효가 돼요. 103조 위반이라면 무효. 103조를 다른 말로 반사회 질서라 불러요. 또 이걸 뭐라 부르냐.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을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요. 없으면 이게 이제 무효가 돼요. 같은 말이에요. 103조 위반, 다른 말로 반사회 질서 해당. 103조 위반을 사회 타당성이 없다.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무효가 되는데 자, 103조 법조문 한번 볼까요? 법조문. 제 103조, 교재 보세요. 43페이지에. 제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밑줄.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윤리, 우리가 사실 개인의 도덕, 개인의 윤리, 내 개인이 지키는 윤리, 개개인이 지키는 윤리, 도덕을 선량한 풍속이라 불러요.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를 몰고 나오면 파란불에서는 주행해야 되고 빨간불에 멈춰서야 되는 것은 사실 약속이야. 그게 공공적 질서. 그럼 말을 바꿀게요. 어느 법률행위 했는데 어느 계약을 맺었는데 개인의 윤리, 도덕 또는 공공적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란 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계약 목적이, 그 계약 내용이 윤리, 도덕, 공공 질서 위반하는 것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의 동그라미. 무효인데 어떤 무효냐. 이 103조 위반의 무효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형 무효라고 불러요. 절대형 무효. 103조 위반은 절대형 무효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무효를 절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절대형 무효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야. 어떤 제3자가 몰랐던 선의야. 선의의 3자도 무효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되고 선의가 보호 안 해요. 그러면 절대형 무효. 선의의 3자는 보호해줘. 선의 3자한테 무효를 추천할 수 없어. 선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형 무효. 선의 3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절대형 무효. 근데 103 무효는 절대형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뭔가 했어. 지금 법률을 했어. 뭔가 했어요. 뭐 가끔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반사회 질서. 103조에 해당돼서 이게 무효가 됐대요. 103 위반으로서 이것이 무효가 돼버리면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몰랐던 선의의 제3자래요. 선의의 3자이더라도 얘태도 무효 추정할 수 있어요. 선의 3자가 보호 안 해줘. 그러니까 절대형 무효는 갑과 을 사이의 무효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야. 그 비록 병이라는 제3자가 몰랐던 선의 3자도 무효가 되는 거지. 네가 선이라 보호받는 거 아니다. 그런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로 불러. 무서운 무효죠. 근데 절대형 무효는 이 다음에 이제 볼 거지만 이 네 단어를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103조 무효는 절대형 무효인데 절대형 무효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주 줄 나와야 돼요. 이 103조 절대형 무효는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여도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 안 해줘요. 선의 3자 보호 못 받는 무효야. 또 절대형 무효는 이 다음에 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 나 추인한다. 추인한다고 이게 유해지는 거 아니야. 첩계약, 도박계약 추인한다고 유해지는 거 아니야. 추인할 수도 없어. 추인도 안 돼. 또 이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 전환도 허용하지 않아요. 또 절대형 무효는 103조 무효는 무효행위의 철회. 이 도박계약, 첩계약 철회한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철회. 철회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불러요. 근데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네 가지가 모두 인정돼요. 설3자 보한다. 무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인정돼 버리면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다 뒤에서 이제 배울 것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백살 무효는 네 가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전환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선의의 3자 보호해주지 않는 무효다. 절대적 무효. 자, 법조 읽어봤는데 법조문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어느 법조문이 간단하면 지금부터 긴장을 하셔야 돼. 법조문이 간단하면 시험 문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어느 법조문이 굉장히 막 길어. 뭐 1항 뭐 3줄, 2항 2줄 막 길어. 막 이만큼이야. 법조문 막 길어. 그러면 긴장할 필요 없어. 안 나와 거기는. 왜요? 우리는 해석 법학이야. 법조문이 간단한 추상적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냥 직접 묻는 거야. 법조문 상세하고 자세하면요.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하면 다 이해되는 거야. 오히려 역설적이어도 법조문이 상세하고 자세하면 시험에 안 나오고 법조문이 간단 명료하면 시험에 쏟아지는 거야. 그냥 이 의미를 정확히 안 하는지 묻는 거예요. 이 103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 10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민법 총칙 전부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나 파트만 시험 범위야. 여기서 10문제 나오는데 법조문으로 따지면 103조, 여기부터 시험 범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1조부터 102조까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우리 시험 범위 속하는 첫 조문이 바로 103조야. 여기부터 법률행위야. 그러면 사실은 어떤 때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여기 안 묻고 그냥 여기부터 묻는 경우도 있어. 정식 시험 범위 여기부터니까 법조로 따지면. 근데 이 103조가 어떤 조문이냐? 103조 부른 이름이 많아요. 103조를 제왕조항이라고 불러. 제왕조항. 말도 멋있어. 응? 제왕조항이다. 제왕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왕, 즉 우리 법조문에는 민법조문은 1118조문이 있어. 1118조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조문이야. 모든 법조문은 다 103조 밑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헌법이 참 중요한 법이잖아요.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 저기 규정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밑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밑에 뭐 평등, 뭐 교육받을 권리, 무슨 뭐 다 들어오는 거야. 그 뜻이 대한민법조문은 모두 103조 밑으로 다 들어와야 돼. 103조 가장 제왕조항이다. 또 103조를 뭐라 부르냐? 103조를 부른 이름이야. 긴장할 거 없어요. 일반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조항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 법이라는 건요. 개별조항이 원칙이야. 개별조항이라는 게 이제 반대말인데 어떤 법조 240 몇 조, 247조 이게 있으면요. 240 몇 조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법조는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우리 형사법에서 절도죄, 뭐 살인죄, 무슨 죄 막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살인죄는 거기에만 적용되는 거지. 그 규정을 딴 데 써먹는 게 아니야. 근데 103조는 규정은 103조에 있지만 103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조문에 다 적용을 받아야 돼. 모든 법조문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가만히 103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추상적인 말은 추상적으로 끝내고 말았어. 사람은 사람이다. 이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뭐가 선량한 풍속인지, 뭐가 개인의 윤리 도덕인지, 뭐가 공공적 질서인지 밝혀놔야 될 거 아니야. 추상적인 말을 추상적으로 끝나버렸어. 아무 내용이 없어 읽어보면 이런 조항을 백지조항이라고 불러. 백지조항이다. 내용이 없어요. 읽어보면 뭐야?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 그 내용을 백지로 남겨놨어. 그건 왜 그런 거냐? 자, 어느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법률에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윤리 도덕, 선량한 풍속, 사회적 공공적 위반해버리면 이 계약 무효가 돼버려.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지만. 근데 103조 위반이 아니냐를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량한 풍속, 개인의 윤리 도덕, 공공적 질서는 시대에 따라 살펴보세요. 어느 시대에 따라 또는 사회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변하는 개념이야. 변하는 개념. 고정된 개념이 아니야. 자 보세요. 이 법이 민법이 제정된 60년 1월 1일 날 여름철에 젊은 여자분들이 막 나시티 입고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막 다니면 막 기고 다니면 난리 났을 거야. 미풍에 어긋났다고. 멍석을 말하라. 멍석을. 난리 났을 거야. 그 전에 70년대
장발도 단속했어요. 미풍령 어긋났다고. 미니스커트도 단속했어. 뭐 무릎에서 몇 센치 이상 올라가면 구류야, 구류 일단 끌고 가. 그때 시대에서 그게 설령 어긋났다 보는 거야. 지금은요. 벗고 다녀도 말하잖아. 벗고 다녀도 말하잖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우리 엄마 개인의 윤리 도덕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야. 변하는 걸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백주 남겨올 테니까. 응?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니까. 백삼주반인지 아닌지, 걔네 윤리 도덕이 어긋난지 안 났는지 판단 기준이 뭐냐? 뭘 판단할 것이냐? 판단 기준은 일일이 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결정하는 거야. 상식. 응? 그걸 사회 통념이라고 불러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회 통념.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 사회 통념이란 말이 뭐예요? 건전한 일반의 상식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는 판단 기준 사회 통념에 따른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요. 이 사회 통념이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 통념을 건전한 일반 상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회 통념 알려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설문적 나가야 돼. 나가서 평택역 앞에 나가서 이거 미풍령에 어긋나서 이 계약이 미풍령에서 어긋나 무효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나가시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인정해줘야지. 사회통념 시대 무효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나가시고, 더 많이 나온 쪽이 사회통념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설문적 조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민법 배울 때 판단교 사회통념에 따라 이 말만 나오면 긴장해야 돼. 사회통념은 구체적인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결정되는 거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사회 통념이 돼. 자, 보세요. 요즘 그런 경험했다 칩시다. 대리모 계약. 대리모 계약. 대리모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아주 없지는 않다고 봐야죠. 대리모. 자, 이 두 부부가 재산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좋은데 애를 못 가져. 그 인공수정 있잖아. 인공수정에도 여자분이 애를 갈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10개월간 우리가 인공수정한 것을 임신해서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결혼 안 하고 애를 가지려면서 뭐 이렇게 대리모 계약 맺어서 막 동남아에 있는 그 젊은 건강한 처자들 와서 애 낳아주고 가면 뭐 얼마 준다, 뭐 10,000불 준다, 50,000불 준다 이렇게 해서 막 수입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엄청난 문제 생겼죠. 윤리적으로. 자, 이 사위와 딸이 애를 가져야 되는데 인공수정한테 맨날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10개월 임신해줬어요. 친정 엄마가 그 인공수정 임신해 준 거야. 10개월간.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아줬어. 원래는 인공수정한 거 사위랑 딸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애를 낳았는데 이게 밝혀진 거야. 과연 걔가 손녀딸이냐 막내딸이냐. 이 논쟁. 윤리적 논쟁이 요즘 하도 과학이 발전하니까 또 요즘은 미국 같은 데서는요. 미국 모든 자본주의 돈이잖아요. 자, 애를 낳아도 좀 우수한 애를 낳고 싶은 거야. 뭐 요즘 뭐 TV에도 나오는 뭐 그 있잖아. 일본 여자가 이렇게 애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 뭐서 우리나라는 허용 안 하니까. 완전 머리는 하버드 대학 다니는 그 우수한 머리를 가진 남자. 신체적으로는 뭐 미식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막 건강한 사람. 용모는 배우처럼 잘생긴 이런 아이를 갖고 싶어 이 여자분이. 돈만 내세요. 돈만. 그러면 정자를 믹싱을 해. 믹싱. 그래서 이 세 남자 이거 비싼 돈 내줘요. 믹싱을 해서 난자랑 결합을 시켜요. 애 아빠가 3명이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자꾸 요즘 윤리적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자, 대리모 계약 한번 맺어봅시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자, 우리 한국인데 이러저러해서 애를 갈 수가 없어서 몰래 수습을 했더니 어느 젊은 여자분이 좋습니다. 네, 1억만 주면 10개월 임신해서 애 낳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씁시다. 썼어. 이 다음에 애 낳아주면 1억 주기로 하자. 애를 낳아줬어. 애는 들고 하고 돈은 안 주는 거야. 말려서는 안 돼요. 말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말려서 안 되면 도끼 찬다. 도끼. 너 죽고 나 죽는다. 도끼. 2번, 법대로 한다. 우리 사력구정 금지하잖아. 소송 냈어, 이 여자가. 야, 소장, 응? 다 적었어. 판사는 이러저러해서 쭉 적었어. 정말 그걸 보면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오죽하면 젊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대리모 계약하면서 애를 낳아주겠어. 응? 늙으신 부모님은 병들어 누워 있고 동생은 뭐 장애인이고 뭐 생계가 없어서 적었어. 판사가 눈물이 글썽대. 판결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103주 계약이라면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유효하다 그러면요 1억 주라 판결 내릴 것이고. 자, 그럼 판사가 판결 내렸어요. 판결 원고의 청구는 1억을 지급해달라는 판결입니다. 원고에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졌어 이 여자가. 그럼 판결 이유가 나와. 판결 주문이라는 게 있어. 그게 결론이야. 판결 왜 이런 판결이냐 이유가 나와. 꼭 이유가 이제 판사가 이렇게 적어요. 본 판사도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원고의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하면 참 딱하고 인간적 동정심 들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연이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판결문에 쓰는 거야 판결유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윤리에 비춰볼 때, 우리 사회 법 도덕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본 판사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도대체가. 걔들의 특기가 그거야. 판결을 읽어보면요. 읽다가 뭐야 나 이긴 거야? 진 거. 어떤 사람 몰라요. 소액재판 직접 판결을 줘요. 변호사 안 붙으면. 판결 받았어. 읽으면 나 이긴 거야? 진 거야? 그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 볼 때 노스쿨 다니는 애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 보잖아요. 거기 꼭 필요한 게 토플이에요. 토익 토플. 몇 점 이상 맞아야지 그 응시를 할 수 있어. 그거 갖고 와야 돼. 몇 점 이상 맞았다는 거. 그걸 시험 볼 때가 아니다. 우리가 뭐 영국 미국 애들 재판할 일 있고 영어로 판결을 쓸 일 있어? 국어 시험 봐라. 국어 시험 인간들아. 국어 시험이나 봐라. 국어도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판결문을 누구든지 읽으면 간단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해. 보지 아니한다?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 판사는 103조 위반이라고 판시한다. 뭐라는 거야? 거기 썼잖아. 건전 일반의 윤리 도덕에 비춰볼 때 이게 바로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대법원 판례가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판례 몇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효죠 물론. 자, 판단이 사회통념이고 판단 시점의 시점. 어디 기준 삼아서 103조만 따질 것이냐. 판단 시점은 항상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야 기준.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요. 계약 체결 당시. 체결시. 여기만 기준 삼는 거야, 여기만. 여기 기준 삼는 거지. 그 후에 사정은 103조 위반인데 판단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내볼게요. 중고기계 매매계를 맺는데 계약 맺을 당시에 매수인은 정당 계약을 체결했고 정당 대가를 주기로 매매를 체결했어. 중고기계를 1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라고 정당 가격 제시하고 정당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 매매 목적물이 중고기계가 작물임을 도둑질한 물건이야 이거. 범죄 이용된 재산임을 알게 되었어. 이 중고기계 매매 계약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는 거야. 계약 체결 당시 내가 몰랐고 계약 체결 당시 정당 계약 체결했고 정당 대가 주기로 했다면 그 후에 이 매물이 범죄 이용 재산이 밝혀졌더라도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기계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 103 위반이 아니냐면 어디만 문제 삼자. 계약 체결 시간 기준 삼는 거지. 그 후에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 기준은. 그 다음에 누가 이 103 적용받는 거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인과 이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이게 사법행위라고 불러 사법행위. 이게 사법이라고 불러 사법. 이 사법행위에만 이 103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관련되는 국가기관, 행정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 국가기관 기관의 관계 이런 행위를 공법행위라고 불러요. 공법행위에는 103 위반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개인과의 관계 사법행위에만 103 위반이 있는 거야. 공법행위 적용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정리할게. 자, 이제 정리한 다음에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103조반에서 중요한,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심화라든가 들어가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이제 직접 이제 판례만 정리하고 다시 사례만 정리할 거야. 이제 처음에는 다 해야 되는 걸요. 자, 103조 문제되는 게 뭐냐. 비록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목적이야. 계약 맺는데 계약 내용이 정당해. 부당하지 않아. 정당해요.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이 단어만 나오면 103조반인데,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과담, 금품 수수 얘기만 나와버리면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103조 반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자 보세요.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증인에게 신청한 증인은 안 나와. 얘 분명히 듣고 봤거든요.
너 왜 안 나오냐? 너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느냐? 네가 본 대로 내가 위증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증언해주면 응? 되지 않느냐? 아, 나 못 나간대. 난 인간관계에서 너도 친하지만 얘도 친하대. 나 괜히 인간관계 때문에 못 나가겠대. 근데 그래서 위증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대로만 증언해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주면 나온대. 나와서 증언해줬어. 근데 내가 이겼어. 달래요. 못 줘 인간아. 안 줬어. 돈 없어. 안 줬어. 그러면 이것이 103주반이라면 반사회적인 거에 해당되면 안 줘도 달란 말 못하는 거. 무효는 그 뜻이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103 위반이 하려면 1,000만 원 주라고 소송 낼 수 있는 거고. 자, 아무리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하여튼에 금품 수수 얘기만 들어가면 반사회적이 되는 거야. 무조건 다 뭐다? 무효이다. 103조 무효가 돼버려요. 이 말만 들어가면. 또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체약을 체약을 강제했다. 이 단어만 들어가면. 자, 중고기에 1억에 팔겠다 매물로 나왔어요. 내가 산다고 갔어. 너한테는 안 판대. 나한테는. 나 콕 찍어서. 단 다 팔어. 2억을 줘도 3억을 줘도 안 판대. 아,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내가 1억 5천 줄게. 안 판대. 얘들아, 내가 유도대학 다니는 조카가 3명 있거든요. 10년 써야겠다. 잡아와. 그래서 찍어 도장 판다라고. 그렇지만 내용은 정당해. 1억에 판다는 1억 5천에 내가 산다라고 1억 5천 줘버렸어요. 아무리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그 계약 체계를 어떻게 했어 지금. 안 판다는 애 강제를 끌어다가 지장 찍게 만들어서 판다라고 더 찍으래. 지장. 손가락 찢어질 뻔했어. 막 끌어다 찍었어. 그렇지만 정당한테 가격 다 줬어. 그래도 반사회적인 거야. 아무리 그 계약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계약 체계를 강제했다는 반사회적이야. 103조 반에서 그 계약은 무효예요. 들어가면 자, 세 번째는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불법 조건. 요즘은 이런 거를 물어요. 그죠? 불법 조건 붙어버리면 103조면 무효돼버려. 내용이 정당. 자,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을 대주겠다.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일체 생활비 다 대주겠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잖아. 생활비를 대주겠다. 학비를 대주겠다. 단 네가 밀수를 도와주면, 네가 보이스피싱 한 번만 해주면, 예를 들면, 그러면 내용 정당했더라도 네가 밀수를 도와주면, 네가 범죄를 도와주면, 네가 뭘 해주면 그 앞에 붙은 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반사회죠. 103조 반에서 뭐 되는 거죠? 내용이 정당해도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밀수를 도와주면, 범죄를 도와주면 다 무효가 돼요. 네 번째는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동기의 불법. 잘 보셔야 돼요. 별표 하나 쳐야 돼요. 어딨냐? 우리 교재로 따지면 46쪽에 6번에 있어. 동기의 불법.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편해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동기의 불법. 자, 체크하세요. 동기의 불법.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단다시면 나올 수 있어. 자,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동기예요.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 동기가 불법 법률이고 어떻게 난 동기가 불법 법률이도 동기는 남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난 모르는 거야. 동기의 불법도 원칙은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얘기는요. 동기가 불법 법률행위도 원칙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유효하다. 원칙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대원 판례에 따르면 그 동기의 불법이 예외적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우월 표시되거나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인식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은 103조 반사질서 103 위반으로서 이때는 무효이다. 그러면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 우리 판례 태도는 표시설 또는 우월 또는 인식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다 무효되는 거야.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지 못해도 표시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103이 무효야. 이게 아니라면 일단 유효한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자, 친한 친구가 나한테 밤늦게 왔어. 홍남기 1억만 빌려줘. 딱 내가 길어도 2달 내에 갚을게. 갚을 때 내가 2천만 원 얹어서 1억 2천원 갚을게.
얘가 밤중에 와서 그러는 거야. 얘가 어떤 애냐? 얘가 밀수 8범이야. 요번에 또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교도소 대학이라고 그래요, 대학. 거기에 별거 다 배워요.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고 온다 그래서 대학 갔다 왔다 그래요. 언제 얼마도 안 돼. 너 이 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말하지 않아도 얘 밀수 8범인데 이 돈 갖고 또 밀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너 잘해야 돼. 빌려줬어. 말하지 않아도 이 돈 빌려다가 뭐 하는지를 알면서도 내가 빌려줬잖아. 그러면 내가 인식하고 있잖아. 그럼 근데 얘가 잡혔어. 그 깜빵 가서 면회 가서 내 돈 이런 거 갚아야지. 돈 없대. 소송 냈어요. 민사소송. 판사님 몇 개월 전 1억 빌려준 돈 갚으라는 판결 갑니다. 자 이때 돈 빌려줄 당시에 이 돈 어디에 쓰는 것을 말하지 않아. 얘가 표시하잖아도 내가 이미 인식 알거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03조 만서 이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는 갚지 않는다고 갚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왜 되는 거야? 자 내가 그랬어요. 빌려줄 건데 어디에 쓸 건지 얘기 좀 해봐. 말 안 하면 안 줄 거야. 너만 알아야 돼. 응? 평택항에 녹용 10박스 들어온다. 응? 언제 들어오니? 금밤에 들어온대. 잘해야 돼. 어디에 쓸 것임을 표시했잖아. 그럼 이 103조만이 되는 거야. 그 경우에는 이 돈빌려주기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 갚지 않았다, 갚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그 동기가 벼시되거나 또는 벼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가 알거나 인식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라고요? 103조만서 무효이다. 이 경우만. 이 네 가지. 사람들이 시험 단어에 금품 수수 얘기가 나오거나 채약 강제 얘기 나오거나 이 얘기만 나오면 이때 103조만서 무효다. 자,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판례들을 가만히 보면 사회사 쪽에 있어요. 사회 질서 위반인 법률의 모습들, 이게 대법원 판례야. 대법원 판례가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런 계약을 맺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소송 들어가서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103조만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 내린 것들이 쫙 쏟아져 나와요. 이거 의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판사들은 보통 이것을 한 6가지로, 5가지 분류해요. 아니, 의뢰하는 거 아니야. 응? 정의의 인륜엔, 윤리, 인륜에 반하기 때문에 103조만인 것들,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103조만인 것들, 지나치게 사행적이기 때문에 103조만인 것들, 지나치게 생존의 기초를 흔들기 때문에 103조만인 것들, 또 예를 들면 지나치게 그 내용이 불공정해서 103조만인 것들, 그 유형을 나눠놓고 있어요. 요율하는 거 아니야. 쓰라면 다 외워야 되걸요. 103조 500 유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쓰시오라면 이거 어떻게 써 이거를 다 제목을 외워야지. 근데 읽어보면 상식적인 거야. 거기 몇 가지만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요. 자, 이 유형을 쭉 나눴는데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우리 좀 구체적인 경우가 교재 48쪽에 있어. 이것들이 가끔가다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야. 이게 구체적인 경우에 103조반에서 무효 판결 내린 것들이야. 이 중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제가 체크한 것만 봐주세요. 제가 체크한 게 다 뭐냐?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 중개업 볼 때 중개사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아, 이건 무조건 무효구나. 103조반이 반사회적이 되는 거구나. 그 중에서 일단은 7번, 동그라미 7번이 있어요. 48쪽에 7번 체크. 설명드린 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매매계약 체결된 후에, 계약 체결된 후에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계약 이행을 구하는 행위는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라 써놔야죠. 무효가 아니다. 103조만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 기준 삼아라? 계약 체결 당시만 기준 삼는 거지. 그 후에 사정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결 체결했고 정당결 체결했다면 그 후에 이 매물이 범죄 이용된 자산을 알게 되었더라도 103조만이 아니다. 유효하다. 이건 103조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 봐보세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된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운계약상한 행위는 적발되면 처벌할지언정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근데 제목이 위에 제목이 봐보세요. 맨 위에 제목 봐보세요. 다시 맨 위에 봐보세요.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안 하는데 이게 유효하다는 거야. 이거 무효 아니라는 거야. 103조만 아니다. 유효하다. 응? 이건요. 그죠? 우리가 받을 거. 그 다음에 9번 봐보세요. 8번은 이제 다운계약서 쓴 거, 다운계약서. 9번에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전액 매수의 부담의 약정을 유효하다는 103조만이 아니라는 거야. 자, 부담 매매계약 맺으면서
양도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자라는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130만 아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10번 얘기는 두 번이 나왔죠.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잘 봐보세요.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나온 김에 무슨 논리가 아니야. 형사사건에서 이거 두 번이 나와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보수약정이라고 그래요. 성공보수약정은 이것은 무효예요. 반사회적이야. 이건 103조 반사 무효예요. 무슨 말이냐. 변호사님 구속을 면하게 주면 집행유예 풀어주면 변호사비 10억 주겠다. 그럼 변호사들이 뭐 할까요? 판검사한테 노비한단 말이에요. 노비. 이건 무조건 무효야. 반사회적이에요. 응? 그런데 민사사건에서 승소하면 이 땅 찾아오는 사건이야. 만약 이겨서 땅 찾아오면 반을 주겠다. 만약에 이 소송 내에서 1억 청구소송 내에서 1억 받게 되면 받은 금액 5천만 원 절반을 변호사 드리겠다.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이거 유효해요. 103조반이야. 반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묻는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103조반 무효.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줘야 돼요. 자, 이 얘기. 그런 다음에 꼭 쭉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치고 웃지 마세요. 꼭 보세요. 2번 봐보세요. 그 밑에 2번 103조 해당하는 경우. 100 해당된다는 것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는 103조반에서 무효다 무효. 거기 보면 책까지 마세요. 거기 보면 1번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의 약정. 보수 돈 얘기 나왔죠. 청탁 돈 얘기 나와서 돈 내기. 2번 수사기관에 진술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각서 대가를 주겠다. 돈 주겠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금품, 대가, 수수 돈 얘기만 나오면 다 뭐다? 반사회적 103조반이야. 근데 이 3번을 왜 묻는지 3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번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칠한 것만 치세요. 이 증권거래법에서 자 보세요. 투자 이걸 중개사에 왜 묻는지 몰라.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왜 묻는가 생각해봤어요. 이 질문이 나왔어요. 3년 전에 아마 공인중개사들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중개 업무 사람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HTS 틀어놓고 주식하나 봐. 단타 치나 봐. 이 증권거래법에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103조 이거 무효래요. 무효. 이런 얘기예요. 내가 현대증권 지점장인데 굉장히 부자가 있어. 200억, 100억 같은 부자가 와서 내려서 내가 찾아가서 우리 증권 지점에 200억만 6개월 투자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5% 수익, 10% 수익 보장하겠습니다. 각 쓰겠습니다. 200억 투자하시면 6개월에 10% 수익은 보장한다. 투자했는데 이거 보장 젖혀놓고 까먹었어. 너 10% 보장하기로 했지 않느냐 수익. 달라. 못 준대요. 소송 냈어요. 판사 주래요? 주지 말래요? 주지 말래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래요. 무효. 효력이 없대요. 그런데 이 대검 판사들 믿으면 안 돼요. 대검 판사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약자 편이 아니야. 항상 그들의 편이야. 그런데 투자 일임 우임 약정은 이것은 유효하대요. 이건 무효가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 투자 일임 약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린이야. 주린이 주식 투자 어린이에요. 주린이라 불러. 주린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잘하는 증권사 직원이 계좌 맡기세요. 나한테 맡겨놓고 내가 다 불려줄 테니까 근데 우임장 써달래. 그러면 내 계좌 걔가 사업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불려주겠대. 그래서 우임장 써줬어. 그럼 증권사 직원이 내 계좌 마음대로 사업하라고 해서 불려주겠대. 맨날 사업하라고 수수료만 다 나오고 깡통 만들어놨어. 너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물어달라. 물어주래? 물어주지 말래요? 물어주지 말래요. 네가 우임장 써줬잖아. 투자 일임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깡통 되더라도 증권사 직원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유효하대요. 이거는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써준 우임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 깡통 만들어 돈 물어달라면 못한대. 얘들 투자 수익 보장해 준 건 무효이기 때문에 보장 안 해줘도 달란 말 못한대. 다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증권회사한테 유리하고 개인들한테 불리한 거잖아.
투자 수익 보장약정 무효이기 때문에 10% 보장한다. 보장 안 해줘도 달라는 얘기 못 해. 네가 우임장 써줬다면, 네가 일임시켰다면, 네 계좌 관리해서 깡통 만들어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이거 얼마나 불리한 이게 판례입니까 우리한테. 자, 기억나세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투자 일임 우임 약정은 유효.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 뭐 그 일거는 없어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그 정도까지만 해 주세요. 그 정도까지만. 자, 그런 다음에 어딜 볼 거냐? 볼 게 참 많아 처음에.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딜 볼 거냐면 우리 교재 47쪽. 47쪽이요. 제가 체크해 준 거 정도는 눈에 익혀 주셔야 돼.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03조에 해당되는 거. 이 단어까지. 그다음에 어딜 볼 것이냐면 47쪽을 보면요. 47페이지에 사회 질서 위반의 범위 효과 별표 2개. 그래서 얘들이 103주반이 돼버렸어. 두 명이 계약을 맺었는데 첩계약을 맺었어. 대리모계약을 맺었어. 윤리에 반해서 도덕에 반해서 읽어보면 알아 그런 거는. 응? 103조 무효됐다. 그러니까 무효됐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세요. 첫째, 103조 위반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 위반의 효과. 첫째, 103조반은 절대형 무효다. 무슨 무효된다? 도박계약, 첩계약, 대리모계약 다 뭐다?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되기 때문에 네 가지가 허용되지 않죠. 다음 사람이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절대형 무효 돼버리고 두 번째, 103조반이 돼버리면 뭐가 되느냐? 반사질서, 여기 해당돼 버리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쓴 거야 지금. 요거는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3조반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요. 103조 이꼴. 그럼 불법 원인 급여는 뭐냐? 불법. 보세요. 바로 사례 들어갈게요. 갑이란 남자와 갑남과 을려가 의리한 여자가 내연관계를 조건으로 이걸 첩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첩이란 말 쓰지 맙시다. 근데 법률학서 이걸 써요. 이건 첩이란 말 누가 써요? 그냥 애인계약. 만약 3년만 만나주면 너희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 이 여자가 뭐래요? 사주고 만나지. 일단 사주고 시작하지.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내용과 조건으로 갑남이 아파트 한 채를 을려에게 증여했어. 3년 만나주는 조건으로. 갑남이 앞으로 있는 것을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려 앞으로 넘겨줬어. 그 아파트 먼저 증여했어. 그 다음 날부터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다 아시는구나. 응?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다음 날부터 병남이 만나네? 한편에 또 아침 드라마가 시작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갑남이가 그러면 내가 사준 아파트를 돌려? 달라. 응? 너 병남이 만나니까 준대 안 준대요? 못 줘 인간아. 그러니까 소송을 내버렸어. 판사님, 6개월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내연관계 조건을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다시 돌려주라고 해주세요. 다시 나한테 반환하라고 해주세요. 이 소송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103주반은요. 뭐 첩계약을 맺건 내연관계를 맺건 도박을 하건 뭘 하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이때 갑남이는 불법해요? 불법하지 않아요? 불법이란 말이 뭐냐면요. 민법을 배울 때 불법하다, 불법. 형사법에서 불법이란 말과 민사법 불법은 달라. 형사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범죄 저지른 거예요. 범죄. 민사법 불법이라는 건 법을 어겼다, 범죄 이런 뜻이 아니라 윤리, 도덕에 반하면 불법이야. 왜 사회생활 때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법하지 않은 거야. 야, 그거는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거야. 거기까지는 그건 불법한 거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은 법을 어겼냐 이걸 문제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문제야.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 비난해야 된다면 불법한 거야.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할 필요가 없어.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야. 그냥 불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일부 일처를 택하여 우리나라에서 내연관계, 첩관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비난 안 받아야 돼요. 비난받아야지. 그건 불법한 거야. 그러니까 염의 불법이란 말을 윤리, 도덕으로 봐야 돼.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해야 된다, 비난 가능성이 있다면 불법해.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니야, 윤리 도덕적으로. 그럼 불법하지 않아. 을려, 불법해, 안 불법해요? 불법해요. 즉, 103조반이 돼버리면요, 두 사람이 뭔가 했는데, 103조반이 둘 다 불법한 경우가 많아요. 둘 다 불법할 때는 법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아. 둘 다 보호하자. 둘 다 뭐 잘했다고. 그러면, 만약 이 경우에도, 야, 너 내연결 조건 아빠 증여한 거 다시 판사가 돌려줘라.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 내리면 누굴 도와주는 거야? 감남이를 도와주는 거잖아, 감남이를. 자, 이번에 반대말 해볼게요. 3년 만나주면 아파트한테 사주기로 했는데 3년 만나는데 안 사주는 거야. 자필 썼어. 3년 뒤에는 반드시 아파트 사주기로 한다. 안 사주니까 소송을 냈어요, 여자가. 판사님 보세요. 이거 자필 각서입니다. 3년간 만나주면 아파트한테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주라는 판결 가합니다. 그럼 아직 이행하지 않았어. 너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야. 너 빨리 이행해. 아파트 증여하라. 줘라. 이렇게 판결 내리면 누굴 도와주는 거야? 을려를 도와주는 거잖아. 둘 다 불법할 때는 법은 스톱을 해버려, 스톱. 수업이 뭐냐?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너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을려를 도와주는 거야. 너 저 아파트 증여한 거 다 돌려줘. 돌려주라면 감남이를 도와주는 거야. 둘 다 불법할 때 법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냥 멈춰버려.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거 바로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103조반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103조 위반을 조건, 103조 위반을 조건으로 이미 이행했다면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소유권 반환 청구도 안 돼. 어쨌든 소유권 반환 청구건 부당 반환 청구할 수 없어.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 소유권은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못 찾아가. 이미 증여했다면 안 만나줘도요. 을려한테 있는 거야. 못 찾아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반사적 이익이라 불러요.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소유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103조반인데 무효이기 때문에 을려한테 소유권도 없고 반환 청구도 못하면 다 국가 거라는 거야. 주인연의 무지의 부동산 다 국유로 하는 거야. 그럼 내연관계, 첩관계는 다 국유화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할 수 없이 그냥 너 반환 청구할 수 없어. 둘 다 불법할 때는 법은 도와줄 수 없어. 응? 반환 청구할 수 없어. 반환 청구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소유권 누구한테 기속할 수밖에 없어. 을려한테 기속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을 을려가 이뻐서가 아니야. 을려 이뻐요. 그래. 이뻐요. 그래요. 이뻐서가 아니야. 못 찾아내면 반사적으로 소유권 여기 있는 거야. 소유권은 을려한테 기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103조 위반은 둘 다 불법할 때는 이미 이행했다면 뭐가 안 된다.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불법 원인급여다. 안 줬다면 줄 필요 없고 줬다면 반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법 원인급여 103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 원리를 사진할 때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이건 다 알아 이거. 근데 이거를 불법 원인급여라 부르는 거 이름만 몰랐을 뿐이야. 자, 작년 명절 때 2년 여기 코로나 때 못 모여. 2년 전 명절 때 고섭 칠 때 가리했어 10만 원. 그다음 만나서 저기 그 전에 고섭 때 가리한 거 10만 원 줘요. 줘 안 줘요? 뭐라면서 도박빚은 빚이 아니래. 안 줘요? 이해한자 이해 필요 없어. 근데 잃었어. 야 도박은 불법 행위래. 103조반이래. 잃은 돈 돌려줘. 안 줬더니 소송 냈어요. 판사님 저기 1년 전에 고소파 잃은 돈 20만 원 돌려주라 했어요. 돌려주래요 판사가? 이게 바로 불법인급여야. 여러분들 도박을 알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판 덮으면 그만이야. 얘 피박이었어. 근데 뭘로 피박 얘기를 안 했더니 덮었어. 너 피박 그러면 판 덮었어요. 안 주잖아. 이 다 불법인급여. 그러니까 둘 다 불법할 때는요. 이미 이행됐다면 멈춰버리는 거.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2번을 보세요. 밑줄 보세요. 불법 원인급여.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읽어야 되는데 맨 밑에 니을번 봐보세요. 니을번 밑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판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그 뜻이야. 첩계와 내연관계 조건으로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소유권의 반환도 안 되고 부당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못 찾아와요. 응?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데 103조반은. 근데 3번에 보면요. 그런데 수익자. 밑줄 보세요. 맨 밑에 있어요. 수익자의 불법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클 때는 둘 다 불법한데 한쪽 불법이 너무 크다는 거야. 클 때는 작은 불법은 큰 불법 같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지. 자, 첩계약 내연관계에서는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이행했다면, 아빠 증여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불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둘 다 불법해요. 자,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갑과 을이 2박 3일 집에 안 들어가고 둘이 맞골을 쳤어요. 맞골을. 여관장을 맞골 쳤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 5억을 잃었어요. 도박은 혼자 한 거예요? 둘이 한 거예요? 둘이 했어. 돈 잃은 사람 불법해요? 불법하지 않아요? 불법해요. 도박하라는 거 아니잖아. 비난받아야, 도덕적 비난받아야 되잖아. 도박에 돈 딴 사람 불법해요? 안 불법해요? 도덕적 비난받아야지. 둘 다 불법해. 둘 다 불법할 때는 이미 잃은 돈 5억 원 소송해서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없어요? 법적으로. 못 찾아와요. 둘 다 불법할 때는 이미 이행됐다 반환 청구 안 되잖아. 이게 우리가 보면 불법인 급여예요. 그런데 도박은 도박인데 어떤 도박이냐? 사기 도박이에요. 사기 도박을 당했어. 얘 사기 도박단이야. 얘 살살 꼬셔 들어갔고요. 얘들은 이제 일당이 있어. 그래서 테이블 밑에다가 뭐 카메라 깔아놓고 옆방에서 다 알려줘. 똥상피 다 알려줘. 이렇게 알려줘요. 짜고 사기 도박을 한 거야. 패를 다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패를. 그럼 둘 다 불법했지만 얘 사기 도박단이면 얘 불법이 얘보다 현재 크잖아. 얘 사기 도박단이야. 둘 다 도박했지만 얘 현재 크잖아. 그러면 둘 다 불법하더라도 한쪽의 불법이 지나치게 클 때는 이미 이행되고 잃은 돈 반환 청구에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패가 돌려줘라 그러는 거야. 둘 다 불법하더라도 한쪽의 불법이 현재 클 때는 작은 불법은 큰 불법한테 반환 청구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5억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이걸 뭐라 부른다? 불법 형량이론이라 불러요. 불법 형량이론. 요즘은 이런 판례가 중요한 거야. 둘 다 불법하더라도 한쪽의 불법이 지나치게 클 때 이게 전 단순한 내용 관계가 아니야. 얘는 꽃뱀단이야. 꽃뱀단. 그 아주 직업 삼아서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아빠 증여받은 게 아니야. 지금까지. 일당이 있어. 일당이. 병남이와 을려가 사기 저기 꽃뱀단 일동이야. 그래서 내용과 조건 아빠 증여했더라도 그쪽이 이쪽 전과도 많고 늘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요. 이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아빠 찾아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다 불법하더라도 한쪽을 현재 클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형량이론 이거 하나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45쪽에 심화 이중매매 문제 별표 3개. 3개 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이거 나올 확률이 7, 80%예요. 왜 7, 80%냐? 우리는 그냥 민법 총칙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부동산 총칙이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사례, 부동산에 관련되는 판례를 물어라. 그래서 그전에는 뭐 첩계약이었고 내연관계였고 도박이었고 이런 사례가 막 나왔었어. 그럼 법원직, 검찰직 시험 보는 애들은 그런 거 내도 돼. 아, 중개업무 볼 사람이 중개사무실에 와서 그 상담받을 일 있어요. 저기요, 중개사님, 저 첩인데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상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 그런 문제 생기면 법무사무실, 변호사무실 가서 상담할 일이 중개사무실 가서 무슨 첩인데요. 뭐 저 중개사님 제가 도박해 돈 잃었는데요. 걔들 사기 도박단이 걸렁요. 나 이거 어떻게 돈 찾아와요. 법무사태 가봐. 변호사태 가봐. 이 중개사 업무가 아니잖아. 중개업무는 뭘 보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보는 거야. 사례를 내더라도 뭘 내야 돼? 아, 부동산 관련해서 사례를 내야지. 뭐 도박이 어떻고 첩이 어떻고 내면 되겠어요? 근데 예전엔 냈다는 거야.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인지 법원인지 검찰 공무원 시험인지 감정평가원 시험인지 구분을 안 해. 그냥 맨날 치서 내던 거 내요. 와서 이렇게요. 우리가 도박이 뭐 필요해? 중개업무 볼 때. 첩이 왜 필요해? 우리한테. 한번 내면 부동산 얘기를 내야지. 근데 요즘은 문제 내더라도 예전 같지 않아. 응?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중매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별표 3개인데 자, 그 정리해 봅시다. 부동산 이중매매. 이 다음에 심화 강의 들어가도 이걸 한 번 더 하고 요약 강의 들어가도 한 번 더 하고 문제 풀이할 때도 한 번 더 하고 한 4번 정도 그림을 그려야지 시험장 갈 거야. 네, 이게 제일 유력한 문제니까 봅시다. 부동산 이중매매요. 토지가 있어요. 왜 토지 얘기를 하냐면 건물은 이중매매하기가 어려워. 건물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치르면 비록 아직 등기를 내지 않아도 집을 인도받는다고. 근데 땅은요. 이미 5,000평 매매했어. 아, 잔금 치렀지만 이전 늦게 안 내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남들이 알 수가 없지. 근데 집은요. 등기 안 내더라도 잔금 치르면
명도해 주잖아. 그럼 그 사람 매수인이 살고 있다가 등기 안 내도 이중매매하기 어려워 건물은. 근데 토지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등기만 안 넘어가면 매매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자, 이거 갑의 토지야. 임야. 뭐 몇천 평짜리 임야인데 자, 요거를 을과 10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여기서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계약금만 체결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매매 체결하고 이미 이행이 됐다. 이행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중도금 잔금을 치렀다는 거야. 치렀는데 좋아, 잔금 치렀다 싶다. 잔금 치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해온 거야. 이게 지금부터 6개월 전 일이야. 그렇지만 등기를 안 해갔어. 그러니까 등기 떼어보면 잔금 다 받았는데 등기를 떼어보면 이 등기부에 아직도 등기부 갑구죠. 소유가 이렇게 갑구에 보면 소유자가 누구하고 돼 있어? 카로 돼 있어. 잔금 다 받은 거야. 등기를 안 해간 거야, 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런 사람을 제1 매수인이라 부를 거예요. 6개월 전에 잔금을 다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매수 이전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이전 등기 안 해가면 남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뭐 등기 넘어가는 거지. 얘가 땅 샀다고 여기서 와서 비비고 있는 거 아니잖아. 또다시 매물을 내놨어. 또다시 팔겠다. 기회는 찬스다. 한 번 사는 인생. 잔금 쳤는데 6개월 전에 이전 등기 안 해가 또다시 급매물. 응? 5억이면 팔겠다. 또 매물 내놨어. 5억에 팔겠다. 그래서 병원 사람이 또 사귄다고 계약서 썼어. 5억에. 그럼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응? 땅을 사고 팔면 물론 저 평택에서 땅 파는데 평택에 내는 건 중요하게 아니까 안 되지. 평택에 있는 땅 평택 사람이 사면 두 번째는 저 분당 가서 내는 거고, 분당 가서. 그럼 누구든지 등기부 등본 띄워보고 못 띄워보고 답 써오는 거지. 이 땅 파는 분이 등기부 예명이 돼 있으면 예권인 줄 알지. 매매인지 모르잖아요. 이중매매 흔히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애를 제2 매수인이라 불러요. 제2 매수인이라 불러요. 자, 여기서 한두 가지 봅시다. 이중매매. 첫째,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이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하다. 그러면 먼저 한 매매, 잔금 받았어요. 이 먼저 한 매매는 뭐 3월 달에 했다 칩시다. 이 매매는 9월 달에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매매도 유효하고 나중한 이 매매도 유효하고 둘 다 유효해요. 이중매매 둘 다 유효해요. 먼저 내진 매매만 유효하고 나중 내진 매매를 무효를 만들 힘이 없어요. 채권행위는 둘 다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제2매수인이 여기서 제2매수인이 누구예요? 병. 제2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5억에 매매했어요. 야, 너 잔금 받아 먹었잖아. 근데 뭘 또 비싸게 파니? 5억만 줄게. 5억에 팔어. 뻔히 매도인이 뻔히 이중매매 한다는 알아요. 알고 있었어. 잔금 받은 거 알고 있어. 알고도 매수했다. 알고 매수해서 등기를 먼저 내버렸어.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병. 먼저 등기 내버렸어. 그러면 뻔히 제2매수인이 매도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도 매입해 등기 냈다면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알고 한 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야. 알았다고 해서 이게 무효되는 게 아니야.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먼저 등기낸 사람이. 먼저 잔금 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기낸 사람이. 등기가 안 넘어가면 법적으로 소유권 안 넘어간 거예요. 다만 얘네 둘이 얘가만 등기해서 얘가 유효하면 이게 유효하면요. 소유권 취득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취득하는 거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취득해요. 그럼 얘는 억울하잖아. 얘는. 그럼 너는 얘한테 형사고발, 민사문제. 얘한테 3억. 너 잔금 받고 등기 넘겼어. 너 형사부터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야. 형사고발하고 통관 매기고 내 돈 10억 돌려줘. 제1매수인은 매도인한테 형사문제, 민사, 사물전정 먼저 등기를 병화 쫓아가서 권리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등기를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두 번째, 무효 아니에요. 먼저 등기하면 선등기. 먼저 등기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와 얘 사이에 민사문제, 형사문제는 얘한테 삼을 수 있지. 매도인한테. 얘 콩만 매겨버리고 내 돈 10억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병한테 쫓아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응? 등기가 너무 먼저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판례에 따르면 이때 제 병이 이중에 알고도 플러스 이 단어 꼭 들어야 돼. 알고도 매매를 적극
적극 가담하여. 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매매를 요청하여. 매매를 회유하여. 무슨 말이 들어가든 알고도 플러스 가담, 권유, 요청, 회유. 이 중에 한 단어가 들어가면 얘가 달라져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해.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때는 103조반에서 무효가 돼버려요. 뻔히 알고도 가담 권유하여. 야, 한 번 산 인생인데 돈이나 받아. 5억 줄게. 안 된대. 안 된다는 애를 가담 권유해서 같이 쫓아내면 짝짝꿍해서 들려버렸어요. 그럼 이 단어도 안 것만큼 유효한데 알고도 플러스 가담, 권유, 요청, 회유. 이 단어 들어가면 인간 정의에 반하는 103조반에서 이때는 무효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 들어갔을 때? 가담, 권유. 이 단어 들어갈 때만 무효야. 첫 문제가 재매병이 알고도 매매를 적극 가담하고 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 단어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등기를 냈다. 가담 권유해서 이전 등기를 냈다.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때는요. 이 원인이 항상 등기는요. 등기를 내게 된 원인이 바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했잖아요.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야.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남들 눈에만 병원처럼 보일 뿐이야. 무효인데 무슨 무효야? 더군다나 제2매수인이 뻔히 이중매를 알고도 안 것만큼 유효한데 알고도 플러스 매매를 가담 권유해서 등기를 냈다. 이 등기는 무효이다. 이 단어 들어가면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이 절대형 무효 되기 때문에 그 가담 권유해서 5억에 매수해서 등기 낸 다음에 다시 7억에 팔아먹었어. 정한테 넘겼어요. 이게 가담 권유해서 등기 낸 다음에 또 얘는 아직도 몰라. 지금 등기 안 내고 있어요. 2개월 만에 7억에 팔아서 등기 내줬어. 이런 애를 제3자라 불러요. 제3자는 선이었대요. 선이가 뭐예요? 나는 몰랐다. 병 앞으로 등기돼 있어서 병이 그냥 매수한 줄 알았지. 이중매매를 가담 권유하면 몰랐다. 몰랐던 선의 3자청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손 취득 못 해요.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일단 가담 권유해서 내 앞에 사람이 가담 권유해서 이중매 무효가 돼버리면 절대 무효 때문에 다음 사람 몰랐던 선의 3자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자를 보호하지 않는 절대형 무효. 따라서 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네 번째 얘기예요. 이게 네 번째 얘기. 일단 가담 권유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절대형 무효 때 다음 사람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이거 상식은 못 풀어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얘 보호 못 받아요. 다섯 번째. 그럼 만약에 얘가 안 생겼어. 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문에는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 단어 나왔어. 그 등기 냈다. 이 등기 무효인 등기야. 이 사실을 가담 권유에 이루어진 매매임을 제1매수에 알게 되었어. 알게 되었다면 가담 이중매매는 103조 무효잖아. 이걸 알게 되었다면 이때 이걸 계산 끝난 걸 알게 됐다면 이때 제1매수인 얘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가담 권유 이중매매이 되었다면 이때 제1매수인 을이 보호받는 권리를 법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 제1매수인 병이 뻔히 이중매 알고도 가담 권유에서 이뤄진 등기라면 이 사실 알았다면 제1매수 을이 보호받는 권리를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여. 이 법률학자들은 이 용어를 푹 집착해. 이걸 행사해서 보호받는다. 이거 행사 보호받는 거지. 주의할 것은 제1매수인이 가담 권유 이중매매를 알게 되었다면 제1매수 을이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여. 그럼 틀려요. 이거 왜 묻는지 몰라. 지들은 용어 쓰는 게 중요하지만 용어 안 중요한데 어쨌든 몇 번 물었어요. 가담은 이중매매 됐을 때 제1매수인이 보호받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채권자 대의권이라 불러야지. 뭐라 부르면 안 된다. 취소권이라 부르면 안 된다. 용어 쓰는 거. 왜 묻는지 몰라. 채권 대의권 행사한다.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이 대의권 행사에서 일단 가담과 이중매매가 무효했더라도 제1매수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쫓아가다 직접 야 등기 말소시켜. 직접 말소를 요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비록 가담과 이중매매가 무효했더라도 제1매수인이 다이렉트로 직접 말소시킬 수는 없어요. 왜요? 제1매수인도 아직 등기가 안 난 사람이잖아.
등기가 안 났다는 건 제일 매수는 매도인 갑한테 이전 등기 내달라. 등기 내달라는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에 걸려 있는 거지. 아니 등기 안 나기 때문에 물권자, 소유권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물권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 요구할 권리가 없어. 따라서 가담 이중매매 무효했더라도 제일 매수인이 가담권이나 제일 매수인한테 쫓아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 말소를 직접 요구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다이렉트 말소 못 시켜. 그럼 어떻게 말소시켜야 되냐? 제일 매수인은 매도인 갑을 대의해서, 얘를 대신해서, 얘를 대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 말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가 얘를 대신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말소시켜야 돼. 이렇게. 대의 말소. 그래서 가담 이중매매 됐더라도 제일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소유권자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는 안 되고 제일 매수인 매도인을 대의해서, 대신해서 등기를 대의 말소. 대의 말소 시켜야지 직접 말소는 안 된다. 등기 말소 어떻게 시키라고요? 얘를 뭐해서? 대신해서 대의 말소 시켜버려. 대의 말소 시켜버리고 얘한테 찾아놓은 다음에 다시 얘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이전 등기할 권리는 있어. 그렇지만 직접 다이렉트로 말소시킬 권리는 없다. 여덟 번째, 등기 말소는 대의 말소. 제일 잘 나온 질문이죠? 여덟 번째.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 물으려고 그래, 손해배상. 이것들이 잔금 다 치는 것을 둘이 가담 권유해서 둘이 짝짝꿍해서 둘이 적극 가담 권유해서 등을 내버린 거야. 이 사람 알고 쫓아가, 야 말소시켜. 말로 하면 말소시켜 안 시켜 얘가. 안 시키니까 소송 냈어요. 대의 말소 소송 냈지, 신경 썼지, 소송 비용 들었지, 시간 걸렸지. 내 열딱지인데 손해배상 물으려고 그래 내가. 아니 남이 잔금 치르는 걸 뻔히 알면서 가담권 이중매매가 무효인데 무효란 판결 구합니다. 소송 없이 말소 못 시키잖아. 대의 말소 소송 내서 말소 시켜버렸지, 시간 걸렸지, 속수가 돈 들었지. 손해배상 물으려고 그래. 그럼 을은 가담권 이중매매 되었을 때 을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물어야 돼? 누구에게? 누구의 손해 청구하라는 거? 누구에게? 내 손해배상 500만 원 받으려고 그래. 소송 비용이랑 뭐를 받으려고 그래. 내가 비용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손해 청구하라는 거야? 제일 매수인은요. 갑 또는 병. 누구에게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가담 권유한 것은 혼자 한 거야. 둘이 짝짝꿍한 거야. 둘이 같이 한 거야. 둘이 짝짝꿍하는 것을 공동 불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동 불법에 저질렀어. 공동 불법이 됐을 때는 누구한테 행사 관계없어. 갑한테 쫓아가서 너가 손해배상 500만 원 내놔 해도 되고, 이놈 도망갔어. 병한테 쫓아가도 되고, 다 행사할 수 있을 때 얘는 도망갔어. 그래서 얘가 얘한테 물으려고 그래. 너 손해배상 해줘. 물을 때는 손해배상은 다이렉트로 직접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보세요. 가담과 이중매매가 되었을 때, 가담과 이중매매는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백삼점에서 무효돼요. 무효됐는데 이때 무효됐더라. 가담권유에 등기 냈더라. 그 무효인 등기를 말소시킬 때는 어떻게 말소시켜라? 등기 말소는 제일 매수 을이 대의 말소시켜야지. 직접 말소 안 돼.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병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은 직접. 등기 말소는 대의 말소. 또 가담 이중매매가 되었을 때 제일 매수인이 보호받는 권리를 채권자 뭐라 부른다? 채권자 대의권자 부르야지. 채권자 부르지 않는다. 또 이중매매는 뻔히 제일 매수인이 알고 있어. 알고 했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안고만고는 무효가 아니다. 알고 한 건 유효하기 때문에 알고도 먼저 등기 내면 병원 소원 취득한다. 알고도 플러스 무슨 단어가 들어갔을 때 적극 가담하고 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 무효되기 때문에 가담과 이중매매였다면 이 등기가 절대적 무효 때문에 다음 사람 정인한 사람이 몰랐던 선의의 삼자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 된다 안 된다? 취득이 안 된다. 얘 보여주지 않는다. 선의 삼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 부른다. 선의가 먹으면 필요 없다. 보호받는다. 이 얘기죠? 맨날 이 얘기야. 근데 이게 처음에 들으면 야 더럽게 복잡하네. 거기 앞에 더럽게가 붙였어. 더럽게가. 그렇지만 자꾸 들으면 익혀지는 거야. 물론 이제 이 지식이 하려면 대의권, 취소권, 등기 문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법이 이제 부당 등기법부터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렇지만 맨날 나오는 문제 8문장이야. 이 8문장은 뺑뺑이 돌면 맨날 그 지문이야. 왜? 이거 이상이 나오면 너나 나나 못 맞춰. 어차피 85점 9점짜리 문제니까.
별일 없다면 이 점 수준에서.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 하고 50페이지 불공정 법률행위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기본 강의할 때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심화할 때 할 내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구분해서 제가 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응? 어디가 어떻게 할 건지는 다 누가 결정해요? 네가 내 가이드니까. 제가 장사만 하루 이틀 했겠어요? 응? 말하자 다 알아. 어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